안녕하세요. 하이퍼클래스의 벤자민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섹션 6 잠들지 않는 직원입니다. 자, 이번 6강 사실 온라인 비즈니스 시스템을 거의 마무리 짓는 단계에서 저희가 해야 되는 강의인데, 자동화라는 건 사실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을 다 연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동화라는 게 되게 쉽게 가르쳐 드릴 수도 있고 되게 어렵게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강의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 처음 시작하시는 초보자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좀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퍼클래스를 최대한 처음에 잘 적응해서 사용하실 수 있을 정도로 좀 기초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여쭙고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잠재 고객이 몇 명이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한 2,000명? 저는 끼케야 한 3, 4천 명 보고 있거든요. 제가 너무 좀 과소평가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국이 창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다 보니까 좀 적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1년에 10,000명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자동화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비즈니스에 확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10,000명을 상대를 한다? 이게 과연 가능한 숫자인지 한번 본인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고객은 언제나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명이 100번 있는 것 뿐이지 고객이 100명이 동시에 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오늘의 강의에서 대표님들이 그 한 명 한 명의 마음과 그 사람들의 니즈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서비스하고 어떻게 만족시킬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1993년도에 돈 페퍼스랑 마사 로저스라는 사람이 두 마케팅 학자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했어요. 미래의 경쟁은 시장 점유율이 아니라 고객 점유율을 두고 벌어진다. 고객마다 다르게 대할 수 있는 기업이 이긴다. 이 얘기 여러분들 요즘 되게 많이 들으실 거예요. 특히 AI가 붐이 일어나면서 개별화된 서비스, 개인의 취향에 맞는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받는 게 뭐냐면 광고예요. 광고는 대부분의 매스 미디어에서 개별화된 사람들의 유저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은 개별화된 광고를 어떻게 보면 심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빅데이터가 있으면은 유저 기반의 취향이나 나이나 성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양한 것들을 상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은 몇 명에게 팔았느냐라고 저희가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고객 점유율은 어떻게 판단을 하죠? 얼마나 깊은 신뢰를 얻었느냐, 그 고객이 얼마나 만족을 하느냐, 이런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말 자체가 23년 전에 얘기한 말입니다. 이게 요즘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방금 전에 제가 10,000명의 고객을 여러분들이 과연 상대할 수 있을 것이냐? 라고 여쭤봤을 때 좀 저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요즘의 기술로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특히 여기 돈 페퍼스가 말한 것처럼 각각의 사람들을 커스터마이징 하면서 그들에게 맞는 서비스를 10,000명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저는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실은 자동화의 원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동화라는 말을 들으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시거든요. 첫 번째는 일을 빨리 한다. 아니면 두 번째는 반복을 없애는 것이다. 세 번째는 문자를 자동으로 보내는 것이다. 이런 게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굉장히 부수적인 효과일 뿐이에요. 자동화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얻는 어떤 현상들이지 이게 자동화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이퍼클래스가 자동화를 설계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고객의 상황과 니즈에 맞게 적재적소에 자동으로 응대하는 것. 이게 결코 빠르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 차이가 빠른 게 아니라 정확한 거.
이게 이 강의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주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6개를 한번 드려볼게요. 대표님들에게. 자,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답을 잘 하실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 지금 여러분의 고객은 어느 단계에서 망설이고 있나요? 그리고 내가 보낸 이메일을 읽기는 하셨을까요? 열어보지 않았다면 제목이 문제고 열었는데 답이 없다면 내용이 문제입니다. 근데 신청서를 만약에 뭐 예약 신청서 같은 거요 쓰다가 멈추셨을까요? 아니면 이름까지 쓰고 나가셨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질문에서 나가셨을까요? 이것도 쓰다 보면 어디서 나갔는지도 저희가 궁금하잖아요. 결제 직전에 왜 창을 닫았을까요? 가격이 문제였을까요? 결제 수단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뭐 옆에 있는 뭐 뭔가 아이가 울어서 그랬을까요? 그리고 결제하고 나서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고 있지는 않은가요? 뭐 예를 들면 돈은 냈는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가장 큰 환불 요청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예약해놓고 왜 오지 않았는가? 근데 여러분들이 원천적으로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답을 알고 계시다면은 이 질문이 어디서 나올지도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떤 단계에서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지. 그러면 그 질문이 아예 생각이 나기도 전에 먼저 이 정보를 제공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양한 고객들의 어떤 질문들 아니면 그들이 궁금해하는 거 이런 거를 미리 캐치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망설이는 사람에게는 안심을 줄 수 있습니다. 헤매는 사람에게는 길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잊은 사람에게는 알림을 미리 드릴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각각의 고객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망설이는 사람에게 뭐 알림을 주기도 하고 뭐 헤매는 사람에게 뭐 갑자기 뭐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이게 전혀 다른 메시지가 간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걸 어떻게 아느냐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직원이 몇 명이 필요할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다 아는 직원. 만약에 여러분의 고객이 100명을 지금 동시에 서비스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100명이 각자 다 이런 질문들이 다른 질문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각자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이런 의아해하는 순간이 몇 시에 발생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직원들이 일일이 케어한다고 생각하시면은 몇 명의 직원이 필요할까요? 적어도 저는 아무리 관대하게 생각해도 직원 한 명당 15명씩 배정을 해도 구멍이 뚫릴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엔 조건이 있습니다. 온라인 비즈니스는 거의 뭐 24시간 돌아갈 수 있는 비즈니스잖아요. 그러니까 밤 11시에도 작동을 해야 돼요. 밤 11시에도 헤매는 사람에게 안내 메시지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 악조건까지 제가 끼워 넣으면은 이거를 사람이 핸들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못하고 그것도 직원들에게 의존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스템은 실수 없이 할 수 있는 게 시스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이퍼클래스의 자동화는 이런 기능들이 만들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고객은 어느 단계에 와 계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고객은 5가지의 단계로 저희가 나눌 수 있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마케팅 강의에서 알려드릴 텐데 문제를 아예 모르는 단계가 있어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단계. 그 다음에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단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해법을 몰라. 방향을 몰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단계. 그 다음에 해법까지는 알지만 누가 이거를 서비스해 줄지를 모르는 단계. 그 다음에 누가 서비스해 주는지를 알지만 그 사람이 어느 만큼 신뢰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단계. 그러니까 각각의 단계마다 사람들은 다른 질문을 합니다. 문제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문제를 알려줘야 돼요, 저희가. 그래서 이 어느 단계에 있느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고객을 한 뭉텅이로 보지 않고 고객은 여러 개의 어떤 소규모 그룹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고객을 파악하는 능력, 그게 이제 단계를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어떤 특징이 있느냐. 특징이라고 하면 뭐 남자냐 여자냐 나이가 뭐 중후한 사람이냐 아니면 어린 친구냐 뭐 이런 것들을 태그로 저희가 붙일 수가 있어요.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표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태깅을 여러분들이 CRM에서 붙일 수 있느냐, 메일을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화에서는. 어디서 멈췄는지도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뭐 폼을 설문조사를 작성하다가 어딘가에서 작성이 끊겼다.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고, 언제 말을 걸어야 할까?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고객이 어떤 예약 상담을 했어요. 근데 고객이 예약 상담을 했는데 하루 전까지 아무런 알림 메시지가 없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4일 전에 한번 알림이 가고, 하루 전에 한번 알림이 또 가고, 그 다음에 1시간 전에는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더 조금 다른 안내가 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언제 어떤 타이밍에 어떤 메시지가 가야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뭘 보낼까? 뭐 설문조사의 어떤 문항에 yes라고 한 사람에게는 PDF를 줄 수도 있고, no라고 한 사람에게는 저희가 미니 강의를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객이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따라서도 다르게 뭔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게 이제 if, else, 어떻게 보면 조건문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원래는 이 프로그래머들이 쓰는 테크닉이에요. 프로그램은 이런 인간의 다양한 상황을 시뮬레이션 돌릴 수 있는 로직들이 숨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도 그렇게 어려운 어떤 프로그래밍 기술이 없더라도 여러분들도 쉽게 쓰실 수 있게 만든 게 저희 하이퍼클래스의 자동화 툴이거든요. 그거를 비주얼 코드라고 하는데 이게 좀 어려운 단어지만 그냥 몇 개의 카드 이렇게 연결하면은 자동으로 순서대로 실행되면서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신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동화 기능들이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의 강의 순서는 이렇게 할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초보시니까 하이퍼클래스의 자동화에 대한 어떤 원리와 인터페이스를 먼저 설명드릴 거예요. 거기에는 약간의 문법 같은 것도 설명드릴 텐데 가장 최소한의 문법만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을 어떤 단계로 나눌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저는 루비네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 4단계 아니면 5단계로 설계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5개의 단계든 4단계든 고객들의 단계에 맞게 단계별로 저희가 자동화 시나리오를 만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잠재 고객들에게는 어떤 자동화가 일어나야 되는지, 어떤 타이밍에 어떤 메시지와 어떤 무료 서비스가 가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설계를 할 거고, 여러분에게 뭐 신청을 한 사람에게는 무슨 메시지가 가야 되는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알림 메시지가 가야 되겠죠. 뭐 예약 시간 뭐 4시간 전, 2시간 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 상황별 시나리오별로 자동화를 저희가 쭉 설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설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비즈니스에 쓸 수 있는 거를 저희가 드릴 거거든요. 이미 드렸죠. 그 스냅샷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은 확인을 안 하신 상태일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 시나리오별 자동화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은 이제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이 자동화는 막상 할 때는 다 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테스트하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테스트를 하시면서 안 되는 부분을 저희가 수정을 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정을 통해서 완성을 해놓으면 이 완성된 자동화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2시든 여러분들이 뭐 신경을 안 쓰고 계시든 100%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동화가 처음 세팅할 때가 가장 중요하고요. 한번 세팅하면 절대로 이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거의 잊고 지낼 수가 있습니다. 걱정을 안 하고 여러분들이 고객이 100명이 오든 1000명이 오든 10,000명이 오든 똑같은 프로세스와 똑같은 방식으로 각각의 고객들이 우리 자동화에 의해서 뭔가 관리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안심하실 수가 있어요. 그때서야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성장의 가장 흔한 그 병목 현상을 없애게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성장을 못하는 이유는 동시다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서비스할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려면은 직원이 엄청 많아야 되는데 직원이 엄청 많으려면은 간접비가 엄청 많아야 돼요. 직원을 들이고 고용하고 이 모든 어떤 비용들이 부가적으로 발생하고 당연히 보험 비용도 들어가고 퇴직금도 들어가고 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그런 간접비가 많은 비즈니스가 되다 보면은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워지게 됩니다. 원리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아직까지는 좀 실습으로 안 드리고 조금은 더 이론적으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실습으로 넘어가서 한꺼번에 쭉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자동화를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냥 문장을 그리실 수만 있다면 자동화는 그 문장에 따라서 저희가 자동으로 설계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고객이 전화를 한다면 나는 그 전화를 받을 거야. 뭐뭐 한다면 이거를 저희가 시작 신호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 고객이 전화를 안 했는데 저희가 다시 뭐 답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뭐 한다면을 저희가 트리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응해서 뭐뭐를 한다가 액션이 되는 거고요. 액션과 액션들이 이제 쭉 연결될 텐데 액션 이거를 무슨 로봇처럼 쫙 해버리면은 이게 진짜 로봇가 일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중간중간에 어떤 타이밍이라는 걸 저희가 재서 들어갈 거예요. 그게 이제 대기라는 웨이시라는 어떤 시스템을 저희가 사용할 거거든요. 첫 번째 고객이 전화를 했더라도 저희가 뭐 1초 만에 바로 답장을 하는 게 아니죠. 한 2, 3분 기다렸다 한다든지 아니면 예약 시간 1시간 전에 알림을 준다든지 이 타이밍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세세하게 설계하는 인간에게 저희가 서비스할 때 그런 어떤 타이밍을 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희 자동화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 고객이 설문조사를 완성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고객이 내 이메일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아니면 고객이 쿠폰을 집어넣는지 안 집어넣는지 결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모든 조건들에 따라서 그 밑에 액션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컨셉만 알고 계셔도 웬만하면 이 네 가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자동화를 다 완성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시스템 용어 중에 요 영어로 되어 있는 용어들 꼭 이제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대기라는 게 왜 사람 냄새 나게 하는 거냐면은 그냥 자동화면은 그냥 쭉 60초 안에 문자, 이메일, 문자 2, 이메일 2, 문자 3 막 이렇게 쭉 가거든요. 거의 뭐 기계처럼 가는 거죠. 영혼이 없이. 뭐 귀찮게. 무슨 폭탄처럼 가는 거죠. 근데 사람이면은 10분 뒤에 이메일 보내고 그 다음날 뭐 좀 궁금하면 또 연락하고 그 다음날 또 연락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어떤 메시지의 속도를 가지고 좀 사람 냄새를 나게 하는 게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온라인 비즈니스에서는 너무 귀찮게 이메일 많이 보내는 거를 정말 지양해야 됩니다. 네. 뭐 알림 같은 경우는 뭔가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아니면은 트리거가 일어난 다음에 5분에서 10분 안에 바로 가는 게 좋고요. 사람이 뭔가 이메일로 메시지를 보낸다고 했을 때는 뭐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이렇게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건문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문조사 폼을 고객이 제출을 했느냐 그러면은 10분 기다렸다가 고객이 과연 예약을 했느냐를 또 파악하는 거죠. 했으면은 예약 상담을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안내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발송이 종료가 되겠죠. 안 했으면은 그때는 정중하게 재안내를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저랑 상담을 할 수 있고요. 상담을 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자동화를 저희가 이제 들어갈 텐데 미리 좀 인터페이스라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자동화는 이런 종류의 화면에서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에 이렇게 카드들이 쭉 연결돼 있잖아요. 이 카드들이 제일 위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트리거에 해당되고요. 그 밑에부터는 이제 액션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트리거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전화를 했다든지 문자를 보냈을 때라든지 이메일을 보냈을 때 다 답장을 할 거야 라는 게 이제 자동화라면은 뭐 전화, 문자, 이메일 이게 다 트리거잖아요. 각각. 근데 그래서 이제 트리거 두세 개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카드 중에 뭔가를 클릭하면은 그 카드에 내장되어 있는 어떤 세팅들이 오른쪽에 뜹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뜨는 창은 여러분들이 왼쪽에서 어떤 카드를 클릭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게 뜨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구역별로 설명드리면 이 큰 영역을 캔버스라고 하고요. 오른쪽은 설정 패널이라고 합니다.
이 설정 패널은 카드를 클릭해야지 열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저희가 상단 바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요. 저장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그 전반적인 광범위한 세팅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할 거예요. 자동화는 이래야 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 자동화가 지금 이제 여러 개를 여러분들이 만들 거니까 각각의 자동화마다 이런 세팅을 다르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동화를 하시면서 과거에는 어떤 형태였는지 그리고 몇 번 실행이 됐는지 뭐 이런 통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게 이게 너무 생소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빈 페이지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스냅샷을 통해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자동화 로직을 그냥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자동화 로직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 설명을 듣고 나에게 필요한 기능이 뭔지를 판단하시고 커스터마이즈만 하면 돼요.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맞게끔. 그리고 템플릿 라이브러리라고 이미 이 시스템이 한두 명이 쓴 게 아니에요. 지금 몇만 명이 쓰고 있는 툴이거든요. 이 자동화 툴을. 그래서 그 몇만 명이 이미 여러 가지 템플릿을 만들어 놨어요. 다만 그게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딱 바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걸 딱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좀 커스터마이즈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템플릿을 다운받아서 커스터마이즈를 하시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자동화 기능을 가지고 커스터마이즈를 하시든 여러분들은 인 페이지에서 시작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하이퍼클래스는 AI 플랫폼이잖아요. AI한테 물어보면은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저희가 챗GPT한테 프롬프팅 하는 것처럼 그냥 빌드 유징 AI한테 나는 고객이 뭐 하면 어떻게 하고 30분 기다렸다 문자 보내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쓰면은 쭉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빌드 유징 AI는 이런 인터페이스에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이제 여러분들이 워크플로우에 딱 들어가자마자 어떤 보이는 창문인데 오른쪽 위에 빌드 유징 AI라는 게 있고요. 그걸 클릭하면은 대화창이 나옵니다. 진짜로. 그래서 여기다 글 쓰시면 되는데 지금 뭐 영어라서 영어만 쓰셔야 될 것 같지만 한글 쓰셔도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워크플로우 AI라고 있어요. 또 이 나중에 저희가 보여드릴 테지만 여기는 채팅도 되고 여기서도 빌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빌드 기능과 챗봇 기능이 숨어 있다. 그리고 run more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컴포넌트를 하나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run more를 클릭하시면 이 컴포넌트가 도대체 어떤 기능들을 주는지 무엇을 세팅할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AI 기능이 이 자동화에만 같이 붙어 있어요. 섞여 있어요. 그만큼 AI 툴과 이 전반적인 하이퍼 클래스의 어떤 기능들이 얼만큼 투명하게 서로가 뭔가 연동이 돼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르는 게 있으면은 여러분들 이 run more를 한번 쳐보시면은 정말 빠르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고객의 현재의 온도는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고객은 여러 단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잠재 고객인 단계. 근데 이 잠재 고객인 단계는 아직은 예약을 안 한 상태죠. 그리고 예약을 한 상태, 예약을 신청한 상태.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검토를 통해서 확정된 상태. 그 다음에 저희가 상담을 해가지고 세일즈가 돼서 유료 전환이 된 상태. 이거나 아니면 예약까지 했는데 노쇼 하거나. 전반적으로 이 모든 비즈니스에서 이런 것들은 발생 가능한 거니까 이 정도의 어떤 시나리오만 해도 5가지잖아요. 고객의 단계가. 그럼 각각의 단계마다 저희가 자동화가 5개가 따로따로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저희가 혼용할 수가 없어요. 예약이 확정된 분한테 갑자기 노쇼에 뭐 알람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고객의 상황 단계에 맞게 자동화를 설계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계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각각의 단계마다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 잠재 고객은 예약을 유도하는 게 일이고요. 예약 심사는 당연히 확인 자격 심사 해야 되는 거고요. 예약이 확정되면은 리마인드를 준비를 해야 돼요. 알림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노쇼를 하지 않도록. 그리고 노쇼 하신 분들에게는 바로 재예약 안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놔두시면 안 돼요. 그리고
유료 전환한 사람들에게는 뭘 해야 돼요? 아, 지금 바로 전환하셨으니까 지금 하셔야 될 부분은 뭐 여기 커뮤니티에 와서 뭔가를 들으시면 됩니다. 뭐 1강부터 듣고 계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바로 알려드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고객을 세그먼트라고 하는데 분리를 시키기 시작하면서부터 고객의 응대의 퀄리티가 훨씬 높아져요. 근데 이런 거를 사람에게 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에게 시키면은 매번 기분에 따라 컨디션에 따라 이 고객 응대가 달라지고 컨디션도 아, 타이밍도 달라지겠죠. 뭐 어떨 때는 30분 만에 얘기하고 어쩔 때는 1분 만에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고객의 단계를 설정하는 게 먼저입니다, 사실은. 자동화 이 로직을 만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고객을 몇 단계로 나눌 것인지가 머릿속에 확실하게 이해가 돼 있어야 돼요. 고객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게 먼저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태그, 어떤 태그가 필요한가? 그러니까 고객의 단계는 알겠어. 근데 그게 그 고객의 어떤 상태를 설명하지는 않잖아요. 뭐 고객의 상태가 너무 급하다, 아니면 뭐 고객의 성별이 뭐 그 남자다, 여자다, 뭐 이런 것들. 고객의 특성을 저희가 따라가려면 태깅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뭐 인스타에서 유입하신 분, 뭐 유튜브로 유입되신 분, 뭐 이런 분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태깅의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하는 뭐 어떤 치과야. 근데 임플란트를 문의한 사람에게 갑자기 뭐 치석 관련된 알림을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심 어떤 서비스에 대한 거에 대해서 태깅을 붙일 수가 있겠고, 뭐 단골 손님은 당연히 VIP 태깅 붙일 수 있고, 노쇼인 사람은 주의를 기울여야 되니까 노쇼 태그를 붙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태그는 상태를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단계는 굳이 여러분들이 태깅으로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단계 안에 고객이 포함되어 있을 거니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단계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먼저 드린 그 자동화의 로직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쓰셔야 될 게 뭔지를 판단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을 저희가 이런 식으로 4개든 5개든 저랑 같이 구축을 하는 게 일단 진행이 될 거고, 태그 정리하는 게 진행될 거고, 그 다음에 각 단계별, 시나리오별 자동화를 조립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저희가 진행이 되는데, 이 단계별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은 자동화 툴 안에서만 뭐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동화 툴에서 시작됐지만 다른 결제, 뭐 강의, 커뮤니티 기능, 이메일 보내는 발송 기능, 유튜브, 인스타그램 연동된 거, 이런 모든 정보들이 사실 자동화에서 다 모이거든요. 자동화에서는 그 정보들을 다 이렇게 골라가지고 서로 어떤 로직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자동화는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어떻게 보면 이 신경회로의 뇌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동화가 들어오면서부터 연결되지 않을 그런 평상시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면은 전혀 따로 노는, 카카오톡과 여러분의 뭐 강의 플랫폼 전혀 따로 놀고 있죠. 그냥 여기 그냥 얹혀져 있을 뿐이지 서로 대화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이퍼클래스에서는 이 모든 데이터가 자동화해서 다 연결. 그래서 이제 화면을 옮겨서 저희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하이퍼클래스 안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자, 화면을 좀 정리를 하고요. 자, 일단은 자동화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먼저 단계를 설정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단계, 고객이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를 설정하는 곳이 사실은 요 기회 관리입니다. 여기 사람 얼굴 보이죠? 그 다음에 화살표가 4개가 있는데 어떤 곳에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곳이 기회 관리고요. 자, 기회 관리에 들어오시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이제 하이퍼 클래스다 보니까 이렇게 3단계밖에 없는데 저희는 사스라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스냅샷은 사실 루비네일에 깔려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단계. 좌우로 움직이실 수 있거든요. 5단계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 5단계가 뭐 일단 제목도 좀 바꾸고 싶고 약간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이거를 고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요 영업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하나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다른 파이프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왜 이걸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냐면은 고객들은 사실은 잠재 고객이었다가 예약됐다가 노쇼였다가 아니면 노쇼가 아닌 경우에는 계약 중으로 됐다가 계약 완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흘러가는 코스를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외에서는 파이프라인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도 파이프라인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자, 파이프라인을 어디서 고치시냐라고 하면은 이쪽 제일 위에 있는 요 메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예측이라는 게 있고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있고 일괄 작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파이프라인을 클릭을 하시면, 근데 여러분들의 파이프라인 지금 현재는 영업 파이프라인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것도 제목을 제가 그냥 지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총 단계 수는 5개다 이렇게 나오나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점 3개 누르시고 여기서 편집 누르시면은 이제 일단 파이프라인이라는 이름도 바꾸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이프라인이 뭐 아니라 뭐 루비네일이니까 루비네일 퍼널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퍼널. 그냥 저만 알아보면 되는 거니까 이건 뭐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건 아니라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기회 단계별 확률 사용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확률을 여러분들이 꼭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다 이제 저는 들어가 있긴 한데 이거를 꼭 이렇게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이름 자체들을 여러분들이 좀 다르게 쓰시면 좋습니다. 리드 이건 영어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번역이 돼서 영어인데 한글로 보이는 거긴 하거든요. 잠재 고객이라고 할게요. 쓰다 보면 마지막 자가 꼭 안 써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예약 고객, 그리고 얘는 노쇼. 저는 예약 심사 단계를 여기다가는 안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약 심사를 하셔야 되면 예약 심사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계약, 계약이 아니고 예약 고객을 했으면 이제 네일 아트를 받고 받은 손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완료 고객, 서비스 완료.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증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굳이 여기다 지금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뭐 스마트 태그라든지 여기 뭐 일괄 작업이라든지 뭐 이런 기능들이 또 부착되어 있긴 한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쓰실 건 아니고요. 나중에 고급 강의로 제가 별도로 유튜브에서 설명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비네일 퍼널이 완성이 됐고 그게 이제 여러분 기회관리 제일 왼쪽으로 다시 오시면은 여기요 기회관리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칸반 스타일로 이렇게 딱 정리가 됩니다. 서비스 완료, 계약 완료 라고 돼 있는데 잠시만요. 파이프라인 계약 완료가 없었는데 아까는 네 여기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회 관리 와서 네 계약 완료는 그냥 디폴트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어차피 서비스 완료가 계약 완료라서 굳이 얘가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냅두고요. 어차피 저희는 서비스 완료가 계약 완료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눠줬다. 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자동화로 넘어올 겁니다. 기회 관리가 끝나셨으면 자동화로 일단 넘어오셔서 지금 현재 저희 자동화에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 새 워크플로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새 워크플로우는 안 쓰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이런 거 삭제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삭제라는 게 사실은 이거 쓰시면은 이제 삭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삭제가 아니에요. 여기 사실 영어로 돼 있어요. 딜리트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삭제가 됩니다. 이게 좀 저도 번역을 하다 보니까 저런 것까지 다 번역이 돼서 오히려 헷갈리기 시작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새로 침을 하면은
삭제가 되어 있는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네, 삭제가 안 돼 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시고 워크플로우 삭제, 딜릿. 네, 삭제가 됐죠. 어쩔 때는 대문자로 하셔야지 삭제가 됩니다. 지금 이게 좀 그렇긴 하지만 번역이 좀 헷갈리긴 하지만 지금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순서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냐면 고객의 단계별로 그냥 각각 하나씩 매칭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잠재 고객이잖아요. 뭐 리드가 사실은 잠재 고객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저는 예전에 이걸 언제 여기 1, 2, 3, 4, 5, 6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이 1, 2, 3, 4, 5, 6 이게 고객의 단계별로 하나씩 매칭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 처음 1단계 먼저 시작을 합시다. 위에서부터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워크플로우 수정하기 이렇게 누릅니다. 그러면은 저는 일단 전략 상담이라는 게 이제 루비 네일에선 필요 없으니까 그냥 잠재 고객 자동화, 그냥 잠재 고객 자동화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요. 그럼 잠재 고객인 사람은 어떤 상태냐면은 사실 저희 웹사이트에 딱 발을 들여놓는 순간 잠재 고객이긴 한데 잠재 고객이 아무런 연락처를 안 준 상태. 그러니까 잠재 고객이 저희한테 전화번호도 안 주고 일메일도 안 줘요. 그러면 그 잠재 고객을 저희가 연락을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잠재 고객에게는 항상 설문조사를 해야 됩니다. 리드 자격심사, 뭐, 저는 이게 설문조사라고 할게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꼭 하셔야 되는데, 이 설문조사를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설문조사를 미리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리드 자격심사라는 설문조사인데, 요거는 좀 나중에 저희가 방문을 해서 질문도 바꾸고, 당연히 제목도 바꿔야겠죠. 근데 일단은 여기다 놓고요. 조사가 제출되면은 지금 이 트리거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트리거거든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게 액션입니다. 액션. 그러니까 트리거는 이 위쪽에만 있어요. 그 밑에는 다 액션이 밑으로 이제 시간대 순서별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잠재 고객에게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처음에 담당을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회사에 여러 명의 직원이 있다. 그러면 여기 직원들을 여러분들이 쭉 등록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등록하는 게 아니고 저희 세팅 가면 등록하실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설명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떤 담당에게 줄 것이냐. 근데 지금은 저밖에 없으니까 저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사실 이 카드가 필요가 없긴 해요. 그리고 이분들이 설문조사를 한 사람에게는 1단계로 가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요 단계가 기회관리가 아무한테나 그냥 이게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런 인풋도 안 했는데 이 하이퍼클래스가 정말 막 똑똑한 인공지능이어서 잠재 고객을 알아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는 게 아니고요. 다 자동화해서 걸러서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자동화 1번 다시 가셔서 자, 설문조사 자격을 하셨으면은 자, 여기다가 벤자민한테 할당을 하고요. 여기 제가 아까 저장을 안 하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move to sales pipeline이라고 해야 됩니다. 아까 sales pipeline 루네일 퍼널이었죠. 거기다가 잠재 고객 1번 스테이지는 잠재 고객이고요. 여기 지금 잠재 고객도 있었고 예약 고객도 있었고 노쇼도 있었고 서비스 완료, 계약 완료 이렇게 있었잖아요. 계약 완료는 제가 나중에 어떻게든 지울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 이름은 뭐 굳이 쓸 필요 없습니다. 그 기회 소스 이것도 굳이 쓸 필요 없고 기회 가치 이건 기회 가치는 뭐냐면은 여기에 들어오면은 이분이 우리한테 얼마의 비용을 매출을 일으킬 것 같냐 뭐 이런 거를 여기다 쓰시는 거거든요. 가정치. 근데 저희는 그런 가정치가 아직은 없어요. 그리고 기회가 파이프라인의 이전 단계로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냐 이게 첫 번째 단계니까 이전 단계로 갈 수도 없죠. 그리고 중복 기회 허용하냐 여기에 뭐 같은 사람이 여러 명 들어오게 허용할 것이냐 아니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이브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설문조사를 작성하신 분은 저한테 할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잠재 고객 파이프라인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바로 이메일을 쏠 겁니다. 첫 번째 이메일. 잠재 고객이니까 잠재 고객은 아직 예약을 안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루비네일 왔을 때 루비네일이 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내 이메일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메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커스텀 이메일 제가 이미 커스텀 값, 그 다음에 여기 커스텀 설정 제일 밑에 가면은 발신자 이름, 이메일 이름 요거를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미리 값을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미 뭐 CEO의 이메일도 여기다 이렇게 숨겨서 넣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전체적인 메뉴가 어떻게 보면 다 영어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이 강의 앞쪽에 이 한글팩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이 한글팩을 이 탭 원문 보기, 한글 보기. 자, 요거를 몇 번 클릭하면 한글로 싹 변하거든요. 근데 한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나 영어로 공부하시나 결국에는 좀 저는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왜냐면요. 결국에는 이 컴포넌트, 이 카드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이 위쪽에는 기회 만들기라고 돼 있지만 사실 여기는 세일즈 파이프라인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한글로 읽으시면 좀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여기는 이메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컴포넌트의 이름은 이메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이 대기는 사실 영어로는 wait이라는 컴포넌트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번역된 것만 보시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 추가할 때 액션을 추가하고 싶어요. 여기서 이메일 아무리 이렇게 써도 검색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메일 영어로 쓰셔야지 검색이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다시 강의로 들어와서 처음에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쓰고 제목을 쓰시고 저는 뭐 1000만원 케이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하이퍼 클래스 이렇게 보내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제목이랑 이 이메일 쭉 다 고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버전으로. 그래서 저는 안녕하세요 누구누구님 할 때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보낼지를 지금 몇백 명한테 보낼 텐데 각각 이름 확인하면서 손으로 직접 이름 쓰고 이렇게 보낼 거 아니거든요. 고객의 이름은 이미 이렇게 커스텀 값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왜냐면은 이 설문조사에서 이름을 쓰셨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완성하려면 이름을 무조건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고객의 이름, 고객의 정보, 그 고객의 전화번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커스텀 값을 잘 쓰실 수만 있으면. 그래서 커스텀 값을 어디서 쓰시느냐? 이거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 뭐 그러면 요 예전에도 강조드렸지만 포스트잇을 눌러보시면 됩니다. 이거 눌러보시면 연락처 여기 사용자라고 하셔야 돼요. 사용자의 이름, 사용자가 이제 고객이고요. 이 연락처는 여러분의 연락처예요. 여러분. 그리고 회사의 연락처. 그다음에 예약했을 때는 예약이 딱 생성되면은 같이 생성되는 제목이 뭐냐면은 제목, 예약의 아이디, 그 예약이 시작하는 날짜, 뭐 뭐 당연히 날짜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 종료, 무슨 요일인지 이런 것들이 예약이 활성화가 되면은 이런 정보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쓰실 수 있는 거고, 뭐 캘린더 정보라든지 캘린더에도 이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 여기서 쭉 꺼내 쓰실 수 있고, 요 커스텀 값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으면은 그만큼 여러분들의 자동화 메시지라든지 어떻게 보면 고객에 필요한 어떤 정보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빼서 쓸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고객의 이름이다 그러면은 사용자의 이름, 전체 이름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유저 네임이라고 돼 있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쓰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글을 쓰시고 링크도 넣으시고 글자 색깔도 바꿔보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글을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 쓰시고 나면 꼭 세이브 액션 하시고요.
그러면 첫 번째 메시지가 완성이 됐죠. 그러면 첫 번째 메시지 다음에 바로 다른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웨이트이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루 기다렸다가 또 다른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에 가입하자마자 굉장히 고퀄러티의 어떤 무료 정보라든지 무료 PDF라든지 무료 노하우를 설명하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회사 소개서라든지 이런 걸 드리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설문조사에 답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관심을 빨리 채워줄 수 있는 뭔가가 주어지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 있다가도 하루 있었는데 잊지 않고 또 뭔가를 보내는데 되게 뭔가 가치가 있는 메시지야. 그러면은 이 사람 되게 괜찮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루나 이틀 있다가 또 메시지 보내고. 저는 그렇게 해서 한 5번 정도 굉장히 고퀄러티의 메시지를 보내는 걸 저는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뭘 하는 사람인지를 조금이라도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맨으로서 나는 어떤 걸 제공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충분히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5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른쪽에 이 오른쪽에 그 이메일 작성하시는 거 다 수정하신 다음에 세이브 하시면은 이 자동화가 끝나는데 끝나니까 끝난 게 아니고요. 이 이메일을 여러분들 클릭하시면 당연히 이메일의 메시지를 수정하는 창이 있고 그 오른쪽에 한번 보시죠. 통계. 이 이메일을 누가 몇 번 클릭하고 열었느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메일의 전달률, 뭐 열기, 클릭률 이런 걸 봐서 다른 이메일보다는 얘가 좀 저조하구나 라고 느껴지시면 이 이메일의 메시지를 계속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룰 오브 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오픈율, 열림, 요게 40% 미만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메시지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깨알같이 쓰실 수 있는 거 아까 제가 키노트에서 설명드리고 요 카드 하나 클릭하시고 여기 자세히 보기 요거 클릭하시면 이제 자격심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영어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글로 번역해줘. 이렇게 치시면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해줍니다. 처음에는 영어로 무조건 이렇게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한글로 이렇게 쓰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그냥 한글로 물어보면 돼요. 이 카드와 비슷한 기능을 없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한글로 물어보면 다 한글로 대답을 해요. 그게 요즘에 LLM의 어떤 특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AI 툴을 사용하시면서 대화를 하시면서 더 빨리 가속화된 어떤 학습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저장하고 여기 초안이 아니라 게시로 꼭 바꾸신 다음에 하시면 이게 실제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실제로 돌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게 뭐다? 요 자격심사, 리드 자격심사라고 한 애는 어디 있냐? 설문조사는 다 여기 사이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설문조사 문항을 다 업데이트를 해놔야겠죠. 그래서 폼 이렇게 들어가 보실까요? 그러면은 폼이 아니고 설문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리드 자격심사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점 3개 눌러서 편집. 그러면은 리드 자격심사 좀 이렇게 와닿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잠재 고객 설문조사 이렇게 좀 쉽게 바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이제 커스텀 필드 작성하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리드 자격심사에 해당되는 커스텀 필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시던지 아니면은 커스텀 필드 잘 못 쓰시겠다.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하시면 돼요. 여기 왼쪽에 드래그 앤 드롭 컴포넌트라고 해서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 빠른 추가 가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어느 도시에 사는지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 도시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느 도시에 사세요. 지금 이게 컨트롤 시프트 누르면 이게
너무 이상하게 써지는데 느, 도, 시, 에, 사, 세, 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는 지금 여기 위에 톱니바퀴를 누르시면은 지금 여기 안에 있는 톱니바퀴를 누르시면은 어느 도시에 사세요라고 돼 있고 여기 플레이스 홀더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회색 서울 뭐 이런 식으로 플레이스 홀더를 집어넣으시면 되고 여기 type a short label이라고 해가지고 어, 지금 살고 계시는 도시를 써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밑에다가 써주세요. 설명을 넣으시면 되고요. 뭐 이걸 필수 질문을 할지 아니면 숨김 질문을 할지 그리고 여기 쿼리 키는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왼쪽에 있는 걸 오른쪽으로 집어넣으시면서 질문을 하나씩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사실 전화번호도 하나 더 넣어도 되죠. 이메일 같이 안 넣어지네요. 한 슬라이드에 하나의 질문만 들어가는 게 설문조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왼쪽에 있는 걸 집어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커스텀 필드를 직접 만드셔서 슬라이드 하나 추가하기 한 다음에 저희가 체크박스 하나 넣어서 옵션 선택할 수 있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여기 왼쪽에 있는 거를 그냥 넣었다가 뺐다 하시면서 테스트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게 별로 쓸모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여기 삭제 누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도 삭제 누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얘를 옮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그런 정도의 UI, UX가 디벨롭이 이미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요거를 다 작성을 했으면 여기까지 그러면 이걸 제출을 누르잖아요. 제출을 누르면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싶으시면 요 설정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위쪽에 제출 시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걸 세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만 보내고 끝나겠다 그러면 이 메시지라고 하신 다음에 이렇게 밑에다 메시지 쓰시면 되고 메시지가 아니다. 어떤 페이지로 보내야 된다. 그러면 페이지로 보내도 되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오더 컨퍼메이션 뭔가 이거를 제출하면 바로 주문이 완성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저는 리다이렉트 URL로 하고 저랑 예약 메시지 하는 곳으로 보내도 될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예약 메시지 요거 아직은 제가 안 써놨는데 나중에 또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루비 메일 닫고 ss 이렇게 돼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네 맞네요. 네 그래서 예약 메시지 쪽으로 가게끔 만듭니다. 자, 그리고 disqualifying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지금 저희랑은 상관없고요. 그리고 여기 설문 설정이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부분 제출만 하더라도 연락처를 생성하게 하는 기능을 꼭 오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설문 진행 상황을 저장할 수 있게 해서 다음에 들어오셔도 그대로 설문 작성했던 게 유지되게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정된 연락처의 시간대 활성화 이거는 꼭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설문조사를 하셨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이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출 누르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명이 이 설문조사를 제출했는지 여러분들이 딱 통계 그 연락처를 쭉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보실 수 있는 창이 있고요. 그리고 알림, 이메일로 알림인데 누군가가 설문조사를 완성하면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야 되겠죠. 대표님한테. 그래서 제목을 그냥 간단하게 쓰시고 여러분의 이메일에다가 누군가가 설문조사를 완료했다라는 거를 보내게끔 해놓으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분석. 총 몇 명이 응답을 그 설문조사에 응했고 몇 명이 응답을 했고 평균 얼마나 걸렸고 완료율이 얼마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설문조사를 얼마나 길게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숫자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 설문조사의 목표는 당연히 연락처를 받는 거기도 하지만 고객의 상황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현재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그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의 실제
서비스가 좋아지는 뭐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정보가 많은데. 근데 설문조사가 너무 길면은 완료율이 떨어져요. 완료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사실은 안 하니만 못한 거죠, 사실. 그래서 완료율이 저는 50%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0%가 안 넘어가면은 설문조사의 개수를 좀 줄여보세요. 마찰이 줄어드는 만큼 사람들이 금방 완료하고 가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설문조사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1번 자동화는 거의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1번 다시 가서 이 설문조사의 자격 잠재 고객 설문조사, 저희가 이름을 바꿨잖아요. 이게 제대로 들어있다는 거가 보이고요. 워크플로우 테스트.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으로 한번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run 테스트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자격 설문조사를 했다고 치면은 지금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한번 볼까요? 예, 여기 들어와 있죠. 잠재 고객이. 그러니까 아까 run 테스트를 했으니까 설문조사를 작성했다고 치고 제가 여기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포기라고 해서 일단 없앨게요. 이걸 그냥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되고요. 네. 다시 자동화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1번은 작동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1번 확인하기 전에 각각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이 메시지를 이렇게 쓰셨으면은 여기 제일 밑에 테스트 이메일이라고 있어요. benjamin-class.ai 한 다음에 send 테스트 이메일 하면은 여러분들 그냥 감으로 이게 되겠지라고 하지 마시고 모든 단계가 다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스팸함으로 들어왔나? 네, 스팸함으로 들어왔네요. 스팸 해제. 아직은 이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골뱅이 뭐 중괄호로 돼 있던 게 제 이름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커스텀 값을 사용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메일까지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1번은 완성입니다. 네, 이 상태에서 완성을 했다고 치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이 전략 상담이라는 건 이제 저의 컨설팅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거를 수정을 해봅시다. 제목부터. 그래서 워크플로우 수정하기 2번은 당연히 저희 2단계가 뭐죠? 예약이잖아요. 예약 손님 안내하기. 자, 예약 손님한테는 아까처럼 주구장창 이메일을 보내야 될까요? 이 예약은 설문조사를 완성한 게 예약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트리거가 지금 잘못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약은 예약 어포인먼트라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고객이 예약함 요걸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객이 예약을 했는데 컨택트 온리고, 자, 어떤 여기 필터를 하나 여십니다. 그래서 어떤 칼렌더냐, 그래서 칼렌더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루비네일 예약이라는 칼렌더에서 고객이 예약했을 경우. 그래서 여기 또 하나의 어떤 네, 뭐 요거는 그냥 놔두면 예약만 하시면은 그냥 바로 이 트리거가 작동하게끔 해서 요 칼렌더만 세팅을 하시고 저장하기. 그러면 여기 하나의 트리거가 들어왔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건 지웁니다. 그래서 저장. 자, 그럼 고객이 예약을 하셨어. 그러면 고객을 잠재 고객에서 어디로 보내야 되죠? 예약 고객 단계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파이프라인을 예약 고객으로 바꿔야 되고, 기회 이름이나 기회 가치나 뭐 이런 거는 그냥 냅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태는 진행 중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전 단계로 가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ON 해주시고, 그러면은 네, 저희 트리거가 완성이 됐고요. 아, 트리거 다음 게 이제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예약 상태 업데이트. 지금 예약 상태는 신규 예약 상태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서 1시간 기다렸다가 저는 알림 메시지를 보낼 거거든요. 예약이 확정됐다는 메시지. 그래서 안녕하세요. 뭐 이건 설문이니까 이건 잘못됐고요. 예약에 응해 주셔서 예약이 확정되셨습니다. 이렇게 보내면 돼요.
그래서 요 이메일도 싹 고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틀 후가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바꾸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두 번째 거, 여러분들이 스케줄된 시간보다 1시간 전, 2시간 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전에 뭐 2시간 전, 4시간 전, 뭐 이런 식으로 하셔서 이후가 아니고 이전에 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는 4시간 전 안내 이메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요건 2시간 2일 전 안내 이메일이군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요 2일 전을 뭐 하루 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2시간 전도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내일 예약하신 분들에게는. 그래서 이 밑에 거를 저는 복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점세기를 누르시고 Copy all action from here 하면 요거랑 이 이메일 보내는 걸 같이 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다 붙여 넣을래 하면 이 밑에 거 붙이면 이 두 개가 동시에 들어오거든요. 이틀 전, 하루 전, 그리고 얘도 제목만 일단 바꿔놓을게요. 헷갈리지 않도록. 그 다음에 바꿔놨으니까 여기서 하루 전으로 바꿔야겠죠. 얘가 잘못됐구나. 얘는 다시 이틀 전으로 다시 제가 수정을 해 놓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루 전, 그 다음에 여기다 다시 하나 아까 복사했던 거 그대로 저장이 돼 있으니까 여기는 2시간 전. 그래서 여기 2시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또 2시간. 자, 이렇게 시간대별로 안내 메시지를 제가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 저는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좀 고급 기능을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다는 것까지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 이메일을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쓰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메일을 쓰는 방법은 지금 저희가 선택한 거는 빠르게 작성하는 방법, 그냥 여러분들이 직접 타이프하시는 거고, 스마트 빌더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템플릿을 만들어서 쓰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어디서 여러분들이 좀 구경하실 수 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저장을 해서 여기서 나가야 되거든요. 자, 왼쪽에 보시면 마케팅을 가십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제일 위에 이메일이라고 있거든요. 이메일 클릭을 하시면 이메일을 쓸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여기 내장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캠페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템플릿이라는 걸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빈 템플릿도 있고 막 그렇긴 한데, 이메일 템플릿을 새로 만들기라고 했을 때 그냥 빈 템플릿이라고 한번 해보시면은 그 HTML 하듯이 여러분들이 빈 에디터에서 막 쓰실 수 있고 코드로 쓰실 수도 있어요. 이메일을 일반 텍스트로도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한번 다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대량 이메일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획을 하고 쓰시려면은 클라우드 코드든 챗GPT든 여러분들이 이메일도 코드로 쓰시는 방법을 좀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얼마나 좋냐면은 제가 이미 몇 개 만들어 왔어요. 저 예약, 뭐 하루 전, 나흘 전, 땡큐. 그럼 땡큐를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 저는 코드로 가운데 거 코드로 했거든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홈페이지 만드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저희가 홈페이지 만드는 걸 어떻게 했죠? 클로드랑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직접 쓰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용을 집어넣고 클로드한테 나는 이메일 템플릿으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기에 뭐 이름도 넣고 사진도 넣고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건 뭡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합니다. 뭐 이런 거를 PR하는 이메일이 처음에 땡큐 이메일로 가겠죠. 그리고 땡큐 이메일에는 당연히 예약 정보가 먼저 나가야겠죠. 그래서 이런 거.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또 하나만 보여드리면 2시간 전 안내 이메일은 완전 다릅니다.
곧 뵙겠습니다거든요. 2시간 전이면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빨리 밖에 나갈 옷 입고 막 나가서 뭐 차 타고 가도 어디든 서울 시내에는 거의 뭐 2시간 정도에는 갈 수 있겠죠. 동네에서는. 그래도 혹시나 오시는 길 안내하고 대중교통으로 오는 방법, 뭐 주차 안내, 뭐 도착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쭉 알려주면은 이것만 봐도 그냥 바로 해결되죠. 보통 어디 갈 때 맨날 뭐 네이버 지도 같은 거 한 번씩 더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완벽하게 알려주면 네이버 지도 열기 뭐 그 링크까지 있고 그럼 너무 좋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메시지마다 타이밍에 맞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보내셔야 되는데 이런 거 미리 작성해 놓으시면은 이거를 자동화에 넣기가 되게 편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자동화에 한번 넣어볼게요. 자, 예약 손님 안내하기. 그럼 아까 4시간 전? 뭐 일단 요거는 땡큐잖아요. 예약 감사. 액션 이름은 예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할게요. 헷갈리지 않게. 그리고 여기 밑에 제목 쓰셔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요 이메일은 그냥 select existing 이라고 한 다음에 아까 저희가 만든 것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돼요. 땡큐 이메일. 그러면은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save 액션 저장. 그러면 메시지 하나 쓰는 게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2일 전도 지금 저는 나흘 전이라고 했는데 일단 나흘 전으로 넣어볼게요. 자, 나흘 전에도 이왕이면은 그냥 단순하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뭐 그리고 약간 이 나흘 전부터는 본인이 어떤 네일 아트를 하고 싶은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참고 자료들 좀 넣은 거고요. 하루 전, 하루 전은 실제로 어떤 디자인을 시킬지를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네일 아트니까. 그래서 여기는 전 실제로 어떤 네일 아트의 어떤 표본 같은 거 그리고 이왕이면은 인스타그램에 뭐 다양한 소스 이미지가 있으면 그걸 보여주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링크들 이렇게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2시간 전에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어떻게 올 수 있는지 뭐 이런 거를 보내는 이메일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4개의 이메일을 지금 사실 제가 저 미리 작성하는 것도 한꺼번에 작성을 해가지고 뭐 30분 안에 다 작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30분 작성하고 4개의 이메일을 지금 한꺼번에 업데이트 하는데 불과 한 5분 걸렸나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업무 속도, 그 다음에 메시지의 정확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렇게 직접 타이프해서 쓰시는데 걸리는 시간을 다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LLM AI 툴을 이용하시면 금방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이메일이 사람 손으로 이렇게 보내는 이메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뭐랄까요 정성 들인 어떤 디자인된 이메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되게 큰 회사나 대기업이나 쓰는 거지 개인이 이런 식으로까지 공들여서 이메일 쓰는 샵은 많지는 않겠죠, 아직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차별화되는 그런 네일샵이 될 수가 있겠죠. 일단은 네일샵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그래서 2번 예약 손님 하기까지 확정이 됐고, 이건 재진입 헌용하고, 뭐 이런 것들 쭉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 아까 설명드린 거니까요.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다른 거는 다 안 할게요. 3번, 4번, 5번, 6번 이거 제목 바꾸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단계에 맞게 메시지,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옮길지 말지, 이런 것들 쭉 다 수정하시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꼭 필요한 거는 테스트를 꼭 해봐라. 자,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자동화의 끝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음, 제 벤자민 컨설팅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저는 그, 하이퍼클래스는 사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어떤 알람 메시지 같은 게 안 가거든요. 근데 저의 어떤 프리미엄 컨설팅에서는 자동화가 어떻게 보면 꽤 뭐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 않죠. 이제 3단계가 이제 2단계로
이렇게 쪼개져 있고 부적합자들에게도 저희가 안내를 드리는 게 있고요. 그리고 잠재 고객을 양육을 함에 있어서 저는 매주 하나씩 이메일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어떤 트리거가 위에 있고 매주 하나씩 이메일을 보내는데 4, 5, 6, 7, 8 해가지고 이게 끝도 없이 내려옵니다. 이게 몇백 개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저와 한번 인연이 닿은 분들에게는 제가 엄청나게 제 비즈니스에 해당되는 모든 어떤 내용들을 매주 보내드려요. 다 다르게. 그래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매주 무슨 요일 정해진 날짜에 이 이메일을 계속 보내는데 이 이메일이 뭐 어떤 사람들이 이게 되게 귀찮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한 번 이 이메일의 내용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하시면은 그 다음 이메일을 실제로 본인이 열든 안 열든 언젠가는 또 비슷한 이메일이 오면은 열고 한번 보시게 되거든요. 출퇴근길에 한번 열신다든지. 물론 이거를 뭐 매일 기다렸다가 여실지는 않겠죠. 근데 가끔 가다가 보시더라도 여전히 좀 괜찮은 이메일 보내고 있구나 라고 하면은 unsubscribe를 안 한, 구독 취소를 안 하는 겁니다. 저희 이메일은 항상 구독 취소를 할 수 있게끔 밑에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이거를 보실 수 있는 주간 레터. 네, 이거 클릭하면 보실 수 있네요. 선택지를 늘릴수록 왜 덜 팔릴까요?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이 멀어지기 때문이구나. 그럼 뭘 해야 되냐? 이걸 해야 되는구나. 근데 여기 이 내용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여기 수신 거부를 하실 수 있어요. 언제든지. 나중에 저희가 아웃바운드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때 왜 이 수신 거부가 밑에 꼭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 이메일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이게 누군가가 계속 귀찮으니까 뭐 스팸으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스팸으로 신고를 하는 순간 여러분의 이메일 어카운트의 건전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무리 이메일을 보내도 못 받았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수신 거부를 여기다 딱 눈에 보이게 링크를 넣어놔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어떤 이메일에는 저는 바로 이제 무료 상담 신청하기를 이제 버튼을 넣기도 하거든요. 저렇게 미니멀하게 해서 보냅니다. 저는. 자, 그렇게 해서 수백 개의 이메일을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들이 받는 건 아니지만 제 잠재 고객들은 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니치 시장에 따라서 어떤 주기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야 될지를 고민하는 게 여러분들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의 고객을 한 명 한 명 되게 살뜰하게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어떤 접대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다만 그걸 이 자동화가 한다는 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화는 절대 실수를 안 하고 일관적이고 똑같은 순서로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 뭐 수신 거부하시는 분도 발생하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고마워하시는 분들도 발생하고 하지만 그 모든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잘 설계를 하면은 그만큼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예측 가능한 어떤 고객 응대 시스템을 갖기가 불가능했던 걸로 여러분들이 이제 갖게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측 가능한 고객 응대 시스템은 한 명이 오시든 만 명이 오시든 똑같이 작동을 한다는 게 최고의 어떤 장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끝나기 전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요 워크플로우 만들기 AI 기능 몇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빈 땅에 AI를 그 워크플로우 만들려면 오른쪽에 요 파란색 버튼을 누르셔야 되는데 요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은 일단 처음부터 시작하게 있고 AI로 만들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옆에 있는 버튼이랑 똑같은 거고요. 그 밑에 템플릿에서 시작하기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모든 템플릿 요걸 클릭하시면 위에서부터 예약 리마인더, 새 리드 라운드 로빈 배정. 라운드 로빈은 여러 명의 상담자가 이게 손님들을 한 명 한 명씩 돌아가면서 상담을 하는 걸 라운드 로빈이라고 해요.
그 클라이언트 온보딩 워크플로우. 유료 클라이언트가 생겼어.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든 온보딩을 해야 되잖아요. 안내를 해야 되잖아. 그 안내 워크플로우. 그 다음에 오픈하우스 후속 조치, 뭐 구매자 검색 드립, 음성 메일 드롭,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예시들이 있습니다. 노션 동기화, 뭐 구글 양식 자동화. 왜냐면 우리 하이포클스는 이런 것들 다 연동 가능하기 때문에 연동한 앱들도 저희가 자동화를 쓸 수 있거든요. 노쇼 하신 분들을 어떻게 육성할지, 그러니까 제가 쓰고 있는 것도 사실 여기 있는 것들을 변형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고객을 응대한다는 게 그렇게 특별한 게 없어요,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온라인상에서 고객에게 뭔가 안내를 하는 방식이 이메일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뭐 카톡 알림? 뭐 이런 거 주로 생각하시잖아요. 저희는 이메일을 주로 처음에 설문조사에서 획득을 하니까 이메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신 거는 여기 클릭하셔서 선택을 하시든지 아니면 미리 보기를 하시면 이렇게 쭉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캠페인이나 뭐 회사 기반 워크플로우는 아직 여러분들이 없으시니까 요 세 개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뭐 커뮤니티 관리, 카카오 챗봇 뭐 이런 것들 쭉 넣어드렸는데 이거는 저희가 여러분들이 아직은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광고를 하시게 되면은 당연히 API 세팅이라든지 뭐 이런 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광고를 별도로 가르쳐 드리진 못하거든요. 저희 어떻게 보면은 무료 챌린지 강의에서 강의가 어쨌든 심화 과정에서 다룰 수 있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시간상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API 세팅 같은 거는 굉장히 심화 과정이라 이것만 한 두세 시간 설명을 해야 될 정도로 뭐 세팅하는데 굉장히 많은 걸 말씀을 드려야 돼서 대신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광고 중에 가장 쉬운 광고는 인스타그램 광고겠죠. 인스타그램 광고에서 뭐 여러분들이 이미지 카드나 아니면 동영상을 찍으시면은 그걸 어떻게 광고 올리는지에 대한 거 그런 거는 굉장히 쉽게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메타 광고는 AI 기능이 너무 이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타겟팅을 되게 정교하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AI가 한 2, 3일이면 거의 대부분 타겟팅을 다 알아내기 때문에 대신에 이런 API 연동하고 뭐 그런 거 어트리뷰션 연동하는 거는 세팅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놓친 게 있나? 일단은 처음부터 시작하기 하나 만들어 놓고 제가 여기에 인터페이스들을 쭉 설명을 안 하는 게 있어서 지금 요거는 여러분들이 AI로 한번 만들어 보라고 위에 떠놓은 거고 일단 처음 시작하실 땐 새 트리거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찾아서 올리셔야 됩니다. 여기 보이는 게 다 트리거거든요. 보시면은 견적서를 누가 제출했는지 뭐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지 쇼피파이에 누가 장바구니 넣는지 뭐 비공개 액세스가 허용이 됐는지 댓글이 올라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인스타그램 댓글 작성하시면 그것 때문에 저희가 바로 뭐 답글을 단다든지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양한 트리거가 한 번씩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얼만큼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자동화를 시작할 수 있는지. 그러면은 이 트리거에 따라서 뭐를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물론 그건 액션이죠. 근데 그걸 가기 전에 오른쪽에 앱을 한번 가보세요. 트리거에 해당되는 게 앱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칼렌더리 링크가 됐다, 뭐 아니면 구글 컨텐츠가 늘어났다, 아니면 구글 폼에 누가 작성을 했다.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툴에서 뭔가가 트리거링이 돼도 여러분의 하이퍼클래스에 연동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타입 폼, 이건 설문조사 폼이거든요. 미국 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거의 여러분들이 해외 앱을 뭐 사실 쓰실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리고 액션은 이걸 닫으시고 여기서 추가하기 밑에 액션을 누르시면 이제 앞에 트리거가 작동이 되면 그 다음에 난 뭘 할 것이냐 뭐 접근 권한을 부여할 것이냐 연락처를 만들 것이냐 뭐 대화를 할 것이냐 이메일 뭐 문자 뭐 이런 것들 보낼까 말까
그리고 액션 안에는 저희가 조건문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if, else, 뭐 대기, 목표 이벤트가 달성됐느냐 안 했느냐, 뭐 사람을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누는 거, 날짜, 시간 변환기, 수학 연산도 있고요. 뭐 이런 어떤 조건문에 대한 어떤 베리에이션도 굉장히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고, 예약 상태, 뭐 기회, 추가했다가 뺐다가 업데이트했다가 이런 것들, 결제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마케팅 뭐 맞춤 타겟에 추가할까 말까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저는 마케팅은 여기 있는 거는 안 씁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휴 마케팅을 누구한테 의뢰를 한다고 하면 저희는 제휴 마케터를 관리하는 툴도 안에 있거든요. 그분에게 할당된 고유의 링크를 드려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러면은 각각의 링크는 그 마케터의 소유거든요. 그래서 그 링크를 통해서 우리 잠재 고객이 몇 명이 늘어났는지, 그 중에서 누가 유료 고객이 됐는지, 그 유료 고객 될 때마다 커미션을 저희는 제휴 마케터한테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자동화로 저희가 연결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뭐 여기 잡다한 어떤 액션들도 많은데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만큼의 영역에서 내가 자동화를 설계할 수 있구나라는 그 바운더리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의 강의는 좀 성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 가능성의 너비를 아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거를 진행을 할 때 혹시 이것도 가능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실력이 느는 거예요, 사실은. 호기심이 있고 없고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자동화를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시 돌아가서 자, 키노트로 다시 돌아서 오늘 완성해야 할 자동화 저희가 시퀀스, 예약 확인, 리마인더, 노쇼 팔로우 제목은 좀 다르지만 각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나머지 저희가 리마인더라든지 노쇼 팔로우는 저희가 커버는 안 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용어, 어휘를 써가지고 완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뭘 했는지 한번 뒤돌아보면 이 강에서는 제가 비즈니스의 엔진을 심어드렸어요. 스냅샷으로. 그 3강에서는 저희가 도메인을 연결하고 여러분들의 주소로 비즈니스를 연동을 시켜놨죠. 그리고 그 왕국을 어떤 식으로 분리를 해서 저희가 서브 도메인으로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할지, 블로그를 운영할지, 웹사이트를 운영할지, 퍼널을 운영할지에 따라서도 그 왕국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는 거.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상에서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사실 랜딩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블로그든, 네, 아시죠? 웨비나든. 그리고 4강에서는 영원히 작동되는 영업사원, 여러분의 퍼널 작성을 해봤고요. 비서, 여러분들의 예약, 안내하는 그런 비서, 칼렌더로 저희가 세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5강에서는 가치가 사는 집, 여러분들의 커뮤니티를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코스, 여러분 온라인 강좌를 어디에 저희가 올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사람들은 보게 할지에 대한 그런 것들 알려드렸고,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6강이었습니다. 상황판, 어떻게 보면은 고객의 단계를 저희가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단계들, 그리고 각각의 그 고객마다 아니면은 고객이 설문조사를 했든, 뭐 예약을 했든, 결제를 했든, 거기서 오는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자동화가 시작되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고객의 응대를 하고 예약을 받고 결제를 받는 모든 것들의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연결이 오늘로써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구조를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는 게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런 기능들이 있었다는 것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에서는 이런 앱이 개발이 거의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이게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어떻게 이걸 연결하지, 어떻게 각각의 단계를 자동화하지, 뭐 이런 고민을 하고 나서 지금처럼 저는 이거를 편안하게 제 상황에 맞게, 제 비즈니스에 맞게, 사스 비즈니스든 컨설팅이든 강의든 이 각각의 비즈니스마다 똑같은 방식으로 제가 설계 안 하거든요, 퍼널을. 각각마다 약간의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중간에 뭔가
단계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능수능란하게 이거를 조율하고 변경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퍼널을 이 차력으로 막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퍼널을 조율한다는 거는 단계와 각 단계마다의 어떤 메시지의 어떤 농도 아니면 빈도 이런 거를 조율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어느 타이밍에 사람들에게 결제를 얘기를 할지.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각각의 단계를 거칠 때마다 고객들은 뭐가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되냐면은 온도가 높아져야 돼요.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더 관심이 많아지고 사고 싶게 되고 막 욕망이 생기는 이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온도가 높아졌을 때 세일즈가 들어가면은 세일즈 성공률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대뜸 저희가 세일즈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퍼널이라는 설계는 그 어떤 설득의 과정, 온도를 높이고 온도가 높았을 때 결정타를 주는 그런 어떤 마케팅 세일즈 기법이에요. 그래서 그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론적으로도 이해를 하셔야 되지만 지금 하이퍼클래스라는 툴을 쓰시면은 테크니컬하게도 이해가 되는 거고 각 단계별로 통계치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분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통계치를 가지고 이 퍼널에서 많은 분들이 이탈을 하셨으니까 이 단계에서 좀 마찰을 줄여야겠다. 좀 절차를 약간 간소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생각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6강 만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데이터베이스에 자동화된 비즈니스의 시스템을 갖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이 완전 달라요. 어제는 연결이 안 돼 있는 시스템들을 여러 개 있었던 거고 오늘은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얻으셨어요. 그 생각의 씨앗을 제가 여러분들이 뇌에 심어드렸어요. 그 생각의 씨앗이 계속 여러분들 생각하시다 보면은 아니면 계속 하이퍼클래스를 이제 만지작거리시다 보면은 가능성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상상을 하다 보면은 그게 현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호기심을 가지시라는 거,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 어디까지 내가 자동화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혼자서도 거의 뭐 중견기업까지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상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논리적으로는 그게 여러분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그러면은 나는 어떤 비즈니스를 지금 설계를 해야 될까? 이게 아마 여러분 생각이 아예 혁명적으로 바뀔 거예요. 내 상품이 과연 이런 비즈니스의 최선인가? 이런 식으로. 내 고객이 제가 저번에 아까 강의할 때 10,000명을 거의 마지막 단위라고 했는데 과연 10,000명이 마지막일까요? 1,000,000명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런 시스템이면. 그래서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계획이나 비전이나 이런 것들도 바뀔 정도의 어떻게 보면 자동화된 툴이에요. 그래서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엄청 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같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쉽게도 이거는 무대일 뿐이에요. 여기에 고객이 아직 없잖아요. 고객이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멋진 무대를 만들고 멋진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아직은 고객도 안 왔고 아직은 여러분들이 뭘 팔지도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우리 비즈니스에서 우리는 무엇을 팔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내가 가치 있는 걸 판다는 걸 알려줄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저희는 제안이라고 하거든요. 나는 너에게 이런 가치를 제안하고 싶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가치 있는 거에는 가격이 있겠죠.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근데 이 제안을 한다는 것 자체가 판매자가 수요자에 비해서 한 걸음 앞서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제안을 수요자가 먼저 하지 않아요. 판매자가 항상 합니다. 물론 수요자가 먼저 찾아오시기일 수도 있겠죠. 광고를 보고. 근데 그것도 이제 판매자가 먼저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빵은 여러분들이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수요자들은 반응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엇을 팔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거 굉장히 좀 철학적이기도 하고 되게 중요한 강의라서 다음 시간에는 실습 없이 그냥 무엇을 팔 것인가에만 집중해서 제가 강의를 좀 꾸려볼 생각이고요. 그래서 7강 다음 강의를 위한 여러분들의 준비물은 이제 노트북 뭐 실습할 건 필요 없고요. 여러분의 동종 비즈니스에서 여러분이 꼭 뭔가 주의하고 저 사람을 이겨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경쟁자 아니면 저 사람을 이기면 난 성공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어떤 얼리 어댑터라고 해야 되나? 먼저 출발하신 분, 그 경쟁자의 회사나 이름을 한 명만 적어 오시면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왕이면은 여러분들의 분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성공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조금 배 아픈 사람이라든지 뭐 그런 분이셨으면 좋겠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섹션 6 잠들지 않는 직원 편이었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모듈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